네, 화요일장 빅테크 기업들, 그 안에서도 M7 기업들의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로 출발해 보시죠. 테슬라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죠. 6월 안에는 출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왜 텍사스였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하는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안정성 관련 이 규제가 약간은 완화가 되어 있죠. 때문에 테슬라는 텍사스, 특히나 그 안에서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를 조금 더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FSD 관련 첫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V13 스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차선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데 FSD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아서 그대로 갓길에 고속도로 사고가 났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추가적으로는 장 마감에 기해서 오픈 AI 관련 소식도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연이은 상승세 이어갑니다. 3%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칩 성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간 무언가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워낙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고 또 요즘 시장에서 핫한 게 AI 소프트웨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AI 하드웨어는 약간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칩 구매 4대장은 현재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공격적이었던 수요를 책임지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약간은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두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출발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0.18% 상승하면서 강보합세 이어갑니다. 애플은 연이은 새로운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기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폴더블 디바이스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그 폴더블 디바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은 아니고요. 네티즌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갤럭시 플립과 함께 연계해서 만들어둔 사진입니다. 이런 발표가 나왔지만 어떤 기기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제 전해드렸던 새로운 보급형 휴대폰 S의 출시 소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넘어가 보시죠. 네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0.45% 상승하면서 역시나 강보합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EU에서 반독점법 관련 벌금 피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 팀즈 프로그램 패키지의 가격을 벌리는 방법을 통해서인데요. 팀즈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패키지의 가격 격차를 벌림으로써 이 번들 패키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나선 겁니다. 이 부분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역시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알파벳에 대해서는 구글의 AI 치프가 딥시크 관련 발언을 한 가지 더 내놨습니다. 딥시크 비용 주장은 과장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고히 한 건데요. 만약 그 수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최종 단계에 있던 수치만 일부 차출해서 이야기한 걸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AI 치프 최근 양자 컴퓨터가 5년 내에 상용화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인물과 겹친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이 인물 또한 결국에는 딥시크의 여파로 인해서 AI 시장은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는 점도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도 역시 강보합권으로 장세를 마치는 모습 이어갑니다. 하지만 메타에 대해서는 약간은 안 좋은 악재성 소식일까요? 이런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바로 메타가 AI 훈련에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배포했다라는 사실에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미국의 작가 그룹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책을 불법적으로 복제해서 생성형 AI를 훈련시키는 데 썼다라는 건데 메타 측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지만 이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던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관련 내용이 논의되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된 모습입니다. 메타 관련 소식 짚어봤고요. 마지막 소식 아마존으로 함께 하시죠. 아마존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2%대 상승이죠.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매수 유지 리포트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핵심은 AWS 그리고 1,000억 달러를 밝혔던 AI 투자 관련인데요. 다 데이비스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235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WS에서의 매출 마진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로는 UBS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275달러에서 272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AI 대규모 투자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의견이 없다라는 의견을 표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마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증시 전반적인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네, 지금 3대 지수가 오늘 다 상승으로 일단 마감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제 나스닥이 1.05% 상승한 것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지수는 0.34%, S&P 500은 0.67% 상승했는데요. 이제 지금 오늘 아침 마감까지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본격적인 대미 보복 관세 15%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루 종일 내내 관세 얘기가 또 무역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반사이익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스틸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뭐 센츄리 알루미늄, 알코아 같은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역시 이 단발성 이슈에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발성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저희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릴 때 너무 반가웠나 봐요. 네. 제가 만나 뵙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지 또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소식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 또 오픈 AI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지금 뭐 그 제안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그 인수 제안을 했다는 건데 특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를 보면 또 틱톡 인수한다는 설 또 부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텔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 지금 반발이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부통령과 함께 미국에 일단 정책 제동을 걸어서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고 그래서 많이 구설수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지금 스타게이트의 핵심인 오픈 AI가 굳이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지 그다음에 또 ARM, 오라클 이런 기업들과 같이 스타게이트의 지금 핵심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한테 인수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테슬라와 오픈 AI 관련 이슈 한번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엔비디아 관련 내용을 준비할 때 엔비디아가 이제는 한 방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워낙에 자체 AI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지금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이 브로드컴 그다음에 그 오픈 AI가 시장에 지금 큰 이슈예요. 왜그런가 하면 오픈 AI가 브로드컴과 협업을 해서 올해 자체 AI 칩을 설계를 마치겠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이거를 TSMC에다 맡겨서 대량 생산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비디아에 그냥 반기를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미 딥시크의 쇼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그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했다시피 한 AI 칩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동이 크게 걸렸었던 상태고요. 네. 물론 지금 딥시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믿을만한 거냐, 성능이나 효율성 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기업들이나 뭐 나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그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머스크,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그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미국의 제조업을 결국은 보호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들이 전부 강세거든요. 네. 그런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이제 이런 리스크가 엔비디아의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153달러를 기록하고 나서요, 여기서 113달러까지 추세가 무너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저는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이 지금 140달러에서 135달러 이 선이 지금 강력한 저항선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엔비디아 독주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특히 2월 26일 날 발표하는 실적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시장에서 지금 독주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은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계시고, 특히나 26일에 있는 실적 발표를 기해서도 요즘 또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다시 한번 조심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다뤄봤고요. 추가적으로 오픈 AI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스타게이트의 핵심 수혜주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게이트의 핵심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ARM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ARM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보합세 내지는 좀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지 AI 인프라 투자 쪽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주다라는 거고요. 지금 거래량이 대규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루프 캐피탈에서는 목표 주가를 195달러까지 높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고점이 182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188달러가 최고가인데, 지금 160달러 정도에서 일단 눌림목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인프라 투자나 스타게이트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역시 그 180달러, 그 188달러 고점 부분까지는 추세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ARM 홀딩스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꼼꼼하게 차트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 관련해서 항상 우버를 언급을 해주시는데, 네. 또 오늘 여러 종목을 소개해 주시려고 들고 오셨다고요. 네, 그 지금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리프트가 온라인 소셜 라이딩 그의 공유 커뮤니티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버하고의 경쟁을 하는 게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리프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리프트가 발표한 게 뭐냐면 모빌아이와 공동 협력을 통해서 2026년에 텍사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이 나왔었는데 리프트의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지금 자율주행 택시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밀려서 6.7%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리프트가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네. 사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결국은 리프트의 차량 공유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거다라는 걸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리프트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이 이제 모빌아이가 있습니다. 모빌아이 종목을 보시면 역시 이 이슈 때문에 11%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전일 종가는 이 부근이었었는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모빌아이도 보면은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전망은 가이던스는 하향한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의 5분의 1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역시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는 테슬라가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이것도 단발성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동안 강조해드렸던 우버의 경우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유명 기업들과 제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델타 항공의 미국 내 독점 차량 공유하는 것, 또 배달 파트너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구글의 웨이머 또는 테슬라 등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그대로 뚫어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96달러까지 높이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현재 고점이 8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20에서 30% 가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 공략할 종목은 우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다른 관련주나 자율주행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버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스티펄이라는 데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시장 예상치보다 혼조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고요. 가격 경쟁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슬라의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330달러 정도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해서는 330달러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그 안에서도 로보택시 관련한 종목 3가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탑픽 종목이 있다면 한번 궁금해져요. 대표님의 탑픽 종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연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관련 차트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온스당 2,900달러를 넘어섰어요. 거의 3,00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는 지금 트럼프 관세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시장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광 관련주들이 저는 이런 좀 안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세계 금 생산량 1위 채굴 기업이다 네. 하는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몬트라는 종목인데요. 캐나다 광산 기업을 2019년도에 인수하고 글로벌 금 생산량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관련주들 쪽에는 이 뉴몬트와 뭐 베리골드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차트를 보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관세와 금리 때문에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몬트 같은 종목이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도 3%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매일 조금씩 1에서 2% 또는 뭐 3% 내외에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지금 주봉상의 최고가가 58달러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이 58달러 넘어서서 60달러 부근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금에 직접적인 금 ETF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 관련주를 간접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뉴몬트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불확실성 속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금, 그 안에서도 뉴몬트 60달러 선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